네 종목을 추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인가요? 불확실하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오히려 좋은 자리예요. 발끝에서 사갖고 머리끝에서 파는 거는 모델 꿈이죠. 그거는 주식 투자의 고수 선진장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번 깡통을 타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식이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깡통을 3번 차고 너무 힘들어갖고 좀 울기도 했고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 얘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경제권을 뺏기고 용돈으로 80만 원 받았거든요. 6개월 모아서 250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제대로 공부해서 해서 연수익률이 30% 이상이 되면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11년부터 12, 13년 했고 그때 성과가 좋았어요. 4년 차에 제가 이제 중국 펀드도 또 물려 있었거든요. 제가 주식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펀드 물린 거 한매를 해갖고 2천만 원을 넣어서 2,250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녹화를 지금 월요일에 네. 월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 저는 월요일 이 장이 열릴 때 녹화를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인들 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막 모니터 이게 3개 띄워놓고 차트 막 띄워놓고 막 클릭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고 가치 투자 베이스를 지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많이 봐요.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인가요? 저는 시장을 지금 들어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2, 3년 동안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영업이익이 500조 예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500조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가 한 22%, 24% 이렇게 거두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해도 120, 30조예요. 예. 지금 복지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복지도 늘어나고 돈 쓰는 것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랑 전자 직원들 보시면 성과급이 지금 10억, 20억 그래요. 내년에. 예. 그러면은 내년에 하이닉스 직원이 평균 20억 정도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을 10억 대고 10억이 통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주식이랑 부동산 사는 거잖아요. 그럼 또 자산 가격이 펌핑을 하겠죠. 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수 6천일 때 들어가서 7천일 때 나와서 내가 20%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인플레 시대에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투자를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난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유 주식했다 괜히 돈 날리면 나 더 가난해지는데. 그렇죠. 그거는 네. 공부를 하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방법이 직접 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대충 할 바에는 스스로 좀 주더라도 잘하는 운용사나 자문사에 맡기면 되잖아요. 투자를 평생 할 거면 네. 직접 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주식이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일반인 기준으로 봐도 저는 주식이 제일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좀 초기 투입 자산도 크고 여기서는 주식 상승률에 비해서는 부동산 상승률이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오래 공부를 해 오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되신 건데 좀 염치 없지만 저희도 그 오래 공부하신 거를 조금 이제 팁을 얻어보고 싶어요. 재무제표라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아 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전문 회계사들이 아는 지식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책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주식행들이
봐야 되는 엑기스만 뽑아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되고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섹터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재무제표 그다음에 섹터 공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식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차트를 보고 시세를 보고 수급을 보고 유튜브 전문가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방향이고 섹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선생님 수업 듣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를 주로 많이 투자하는데 예. 반도체도 8대 공정이라는 게 있고 반도체 과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튜브에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 기초 섹터 강의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싶으면 네. 재무제표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섹터 공부는 그게 기본으로 가장 해라. 기본입니다. 예. 기본도 안 하고 지금 네. 바로 종목 추천부터 들어가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실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론만 안다고 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일단 자기가 해봐라 내 돈으로. 해보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주식을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란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 자리가 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는 거는 내가 벌 수 있는 확률과 잃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을 때 네. 승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네. 때 오히려 돈 벌 타이밍이다. 예,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드니까. 저는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거를 피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못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이너스 80% 맞았고요, 제 계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80% 맞았고 그 다음에 22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제 계좌가 마이너스 35%였고 24년 12월에 계엄 때는 제 계좌가 마이너스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제 위기를. 그럼 지금 이란 전쟁 때 이란 전쟁 때도 피해 본 적이 없죠. 마이너스 20%를 맞았죠. 그러면 있는 주식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레버리지를 일부 써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도 하시는구나. 네, 레버리지가 이제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수 20%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그때 이제 레버리지 20-30%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이 1억이면 이제 2천이나 3천 정도는 빚을 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원 상황이 돌아오면은 상환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의 어떤 기초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초보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가닥에 시장의 비관적인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비정상으로 빠질 때는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게 회사랑 기업이에요. 어떤 회사랑 어떤 기업을 사는지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수를 맞춰갖고 고점 매도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그냥 하나님 영역이에요. 아무도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란 전쟁 최고점에 지수 빠졌을 때 매도하고 네. 트럼프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매수하면 또 올리고 그래서 그거 서너 번만 반복하면 그냥 계좌 깡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할 때가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확실해지면 가격은 다시 비싸져요.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좀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4848이죠. 4848을 지금 하면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반대로 갈 엇박자 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 때 4848 하신 분들은 아마 엇나간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좋은 얘기하면 주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사고 트럼프가 나쁜 얘기해서 주가 빠지면 반대로 그때 파고. 근데 그거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는 거는 되게 잘 사요. 네. 추천 딱 받고 그래요? 백화점? 오케이 사. 그런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파는 거가 너무 힘들면 팔 때는 좀 차트를 이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꼭지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해서
발끝에서 사갖고 머리끝에서 파는 거는 모델 꿈이죠. 그거는 저기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고 예.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한 30만 원까지 갔어. 근데 30만 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 주가가 한 20%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어. 뭐 이 정도에서 그냥 저는 털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30만 원 간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물론 이제 이란 전쟁이 때문에 20% 빠진 거는 매도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별다른 이슈 없이 오르다가 한 20% 정도 빠지면 그럴 때 이거는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시장에 내줘야 돼요. 예, 예.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조금 딥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영업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 대비해서 얼마 싸니까 아 이게 2만 원 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만 원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15,000원이 넘어가면 다른 종목 좋은 게 또 보이면 그때 좀 갈아타고 이건 조금 하는 사람의 영역인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방법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제 목표가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네, 전문가들이 네. 뭐. 그 목표가가 있으면 그 목표가에 거의 다 왔다 하면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 예, 저는 그걸 보고 매수 매도에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 등등등 해서 4종목을 추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상 이거를 막 보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묻어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라고. 네. 그래서 정말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잊어버리고 몇 년 뒤에 봤더니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치하라는 거는 정말 워렌 버핏 정도의 경지가 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네. 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방치하는 거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는 열어보면 그게 배가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기업을 공부해서 매수했으면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 회사의 실적이나 그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추적을 해야지 네. 사놓고 묻어놓고 보지 말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냥 유튜브에 의존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의 리딩방 의존, 막 이런 거. 그 사람의 의존하면은 예. 좀 입에 하기 좀 그런데 막 그런 사태가 예전에 뭐 금양이나 뭐 아시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자기 자산인데 사람의 의존하면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예. 사람의 의존하면 안 되고 자기 자산이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자기만의 완전한 독창적 아이디어를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2년에 하이닉스가 너무 싼 구간이고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돼서 절대적으로 싼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선진장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주식 잘해서 이거 따라 사야지 이렇게 산 사람들은 사실은 수익이 났어도 저는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이 하이닉스를 사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 사야 되지? 뭐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해서 반도체 섹터를 공부를 하고 반도체 과거 사이클을 공부를 해서 산 사람들은 그건 올바르게 투자를 한 거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의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수익이 났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냐가 관건인 거지 무슨 사람을 따라하고 리딩을 받아갖고 한 번 수익 나면 지속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투자는 올바른 투자가 아닌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시장에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될 때 역발상으로 이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그거가 투자에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만의 독자적인 뷰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뭐 잘해서 3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2자리라도 어떻게 해보도록 오늘 이미 2자리던데. 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2자리인데 왜 거짓말하지? 아무튼 기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